그래서 이제 70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이거는 후보 시절에 약속하기도 한 거고 또 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4.3 사건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했었고 네. 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데 원희룡 지사가 관련해서 라디오 나가서 말 실수했죠. 처음 갔다고. 처음이라고. 그거 원래 제 뉴스 정면승부에서 불렀거든. 근데 까고 다른 방송 아침에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잡는 꼴 거예요. 좋다 이건가요? 원인을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는 2006년 제주 4.3 사건 위령제고 네. 이게 명칭이 이제 2014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추념일은 뭐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그걸 첫 번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줬다. 아직도 제주 4.3은 유족들에게는 말하기 불편한 겁이 나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자막에. 뭐요? 그래서 정명. 정명.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정명가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봤더니 명칭을 정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 이게 사건이냐. 정명. 예. 정면 승부 아니에요? 계속. 정말 진짜 야. 지금 이제 뭐 항쟁이냐, 사건이냐, 폭동이냐. 네.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명칭이 그 사건의 의미를 또 규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광주도 네. 처음에 사태였다가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민주화운동. 그렇죠.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과정, 정립이 됐는데 네. 제주 4.3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제주 4.3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하는 전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 그 법에 따르더라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정의는 좀 다릅니다만 명칭 자체는. 그런데도 여전히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수면 위에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그런 주제가 바로 4.3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이날이 제사날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 공식 발표는 1만 5천 명. 그런데 최대 8만 명인가. 8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 4.3 평화재단이 4.3 일지와 희생자 분포를 이제 제주도 어느 그 리 단위로 해가지고 지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희생자가 이제 14,232분이고요.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제주 전역에. 그리고 또 이 일지를 봐도 이게 47년부터 3월 1일부터 해서 이게 54년 9월까지 네, 7년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살해당했었는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사람만 1만 한 5천 명인 거고 제주 시민단체에서는 한 8만 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3만 명쯤 이제 얘기를 하는데 3만 명이라 그래도 당시 제주 도민의 한 10분의 1은 사망했다. 네. 그리고 뭐 이따가 홍준표 얘기하면서도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또 민간 단체죠. 서북청년회 같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희생당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진실 규명하고 또 유족에게 사과와 배보상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졌냐? 결국은 해방 후 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해방 후 혼란 뭐 또 제주가 아니고 저 여수 순천 사건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발발했는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갔죠, 일본으로. 그래서 제일교포 보면 고씨 강씨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고씨, 제주강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성훈 씨 원래 조상도 다 제주 분들이에요. 제 일본 사건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분도 고씨죠, 그거 봐요.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해방이 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인구가 20만 명에서 한 26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두심씨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에 또 흉자까지 들어가지고 네. 그 돈이 없는 그 제주에 서북청년회 같은 데가 와가지고 도민들을 괴롭히면서 약탈하고 조금만 거슬리면은 빨갱이로 몰아서 다 학살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연히 이건 국가가 배후상을 해요. 실제로 그때 미군정도 공출을 많이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수익이 있는 해안가랑 수익이 별로 없는 중산간지대랑 똑같이 공출을 받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 4.3 일단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 제주 4.3 사건이 뭐냐? 역사학계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법에 이 특별법에 제주 4.3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는가잖아요. 네. 한번 좀 보면 지금 현재 현행법이에요.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유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은 이게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좀 더 실제 있었던 사건에 좀 근접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군정기인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어떤 게? 미군정기인 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네.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 그러니까 자 그럼 그 정의를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홍준표 발언을 한번 가봅시다.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요?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얘기를 한 그리고 거죠. 4월 3일을 이렇게 그 주요한 날짜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정의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좌익 세력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네. 또 게릴라전 한라산을 중점으로 해서 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만 탁 따가지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4.3 사건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좌익 세력의 활동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렇죠. 국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국민에게 총불을 겨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게는 15,000, 많게는 8만 명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륙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양민들은 누구 손에 죽었냐? 이거 정부 기록인데요. 78%가 국군과 서북청년회의 소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 정의가 뭐냔 말이지. 이거를 뒤에 다 없애버리고 김달삼을 중심으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전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실상이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이념 논쟁으로 예. 네, 치부를 자, 한다는 게 너무 그렇고요. 그럼 홍준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문에. 진보 보수 갈등으로 나누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네.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제주도민들은 그만큼 한 번 더 상처를 또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앞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선거는 남의 당 표 뺏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표를 결집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저와 좀 일맥상통한 제가 늘 주장했던 거예요. 선거는 1차적으로 우리 편을 똘똘 뭉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쪽 편을 끌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4.3을 이념의 굴레를 더 씌워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편만 보고 간다는 거거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집권을 노리는 정치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홍준표도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자기 표를 위해서 이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정명할 때 뭐 이름을 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주 4.3 단체에서 말하는 정명은 발을 정자입니다. 예. 발을 정자의 이름 명자죠. 네, 이름을 제대로 붙이자는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입당했을 때 여기 제주 평화공원을 갔었는데 평화공원에 가면은 백비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비문에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정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도 봉기, 투쟁, 폭동 사태 어떤 이름을 써야 될지 몰라서 비워놨습니다. 입구 안에. 네, 그런 백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회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4.3의 이제 완전한 해결을 언급을 하면서 뭐 유해 발굴 사업과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이런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했는데 사실 뭐 여야 모두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와 있는 그 법에 그 법률 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검색 가능하고 또 하나가 개정안 13조인데요. 당시에
이제 군법 회의에 의한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됐어요. 네. 이게 당시에 그 군사 재판 때문에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네. 이걸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당시에 그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20호 등 여기에서 어떤 리스트에 명단에 기재되면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하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의한 그 군사 재판을 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참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는 보도연맹 사건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예회복. 또 네. 진상규명 있어야 된다. 배보상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이 네. 보도연맹 사건으로 이제 다 학살당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유족들, 후손들도 결국은 네. 빨갱이라는 연자대로 속각식 받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이것도 다 그럼요. 보상해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 골로 간다는 말 있죠. 골로 간다. 네네. 골로 간다는 네. 말이 이때 생긴 말입니다. 아, 진짜요? 골짜기로 끌려가면 다 죽는 거거든. 아무 이유 없이 이 보도연맹 이런 또 4.3 사건 같은 데 네. 희생자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냥 구멍 파놓고는 그냥 뒤에서 총으로 갈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안 되겠네요. 골로 간다? 네. 이거 슬픈 현대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짧게 더. 이 제주 특별법, 4.3 특별법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좀 허탈합니다. 누구든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주에서는 이 4.3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사건이 바로 이 4.3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일이었는데 이거 진실규명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도 국가보안법으로 다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섬이 된 거예요. 네. 비극이죠. 근데 이런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사도 잘 못 지내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도 CNN 인터뷰할 때 제주는 4.3 공산 폭동이다라고 했는데 그 98년 11월 23일 CNN 인터뷰를 보면은 남로당 무장 봉결했지만 이건 무차별적 양민 학살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뒤에 빼고 앞에 것만 쏙 앞에 뽑아가지고. 것만 얘기를 해서 호도하는 경우죠. 왜 이러나요, 진짜? 정말. 근데 뭐 지방선거 지나면 없어질 사람이니까. 뭐 이 사람은 당대표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또 오히려 고맙지 뭐. 제주에서 뭐 어떻게 원희룡이 당선될까요?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맙시다. 제주도민의 힘을 믿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념사 마지막에 제주에 봄을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처럼 제주에도 봄이 빨리 와서 또 이때 희생당하신 분들의 상처가 또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홍준표도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자기 표를 위해서 이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정명할 때 뭐 이름을 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주 4.3 단체에서 말하는 정명은 발을 정자입니다. 예. 발을 정자의 이름 명자죠. 네, 이름을 제대로 붙이자는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입당했을 때 여기 제주 평화공원을 갔었는데 평화공원에 가면은 백비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비문에 써놓지 않았어요. 아직 이름이 정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도 봉기, 투쟁, 폭동 사태 어떤 이름을 써야 될지 몰라서 비워놨습니다. 입구 안에. 네, 그런 백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국회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4.3의 이제 완전한 해결 을 언급을 하면서 뭐 유해 발굴 사업과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이런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했는데 사실 뭐 여야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와 있는 그 법에 그 법률 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검색 가능하고 또 하나가 개정안 13조인데요. 당시에 이제 군법 회의에 의한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됐어요. 네. 이게 당시에 그 군사 재판 때문에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네. 이걸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당시에 그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20호 등 여기에서 어떤 리스트에 명단에 기재되면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하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의한 그 군사 재판을 다 무효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이참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는 보도연맹 사건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 또 여전히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수면 위에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그런 주제가 바로 4.3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이날이 제사날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 공식 발표는 1만 5천 명. 그런데 최대 8만 명인가? 8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주 4.3 평화재단이 4.3 일지와 희생자 분포를 이제 제주도 어느 그 면 단위로 리 단위로 해가지고 자 지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희생자가 이제 14,232분이고요.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제주 전역에. 그리고 또 이 일지를 봐도 이게 47년부터 3월 1일부터 해서 이게 54년 9월까지 네, 7년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살해당했었는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사람만 1만 한 5천 명인 거고 제주 시민단체에서는 한 8만 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3만 명쯤 이제 얘기를 하는데 3만 명이라 그래도 당시 제주 도민의 한 10분의 1은 사망했다. 네. 그리고 뭐 이따가 홍준표 얘기하면서도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또 민간 단체죠. 서북청년회 같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희생당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진실 규명하고 또 유족에게 사과와 배보상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졌냐? 결국은 해방 후 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해방 후 혼란 뭐 또 제주가 아니고 저 여수 순천 사건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발발했는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갔죠, 일본으로. 그래서 제일교포 보면 고씨 강씨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고씨, 제주강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성훈 씨 원래 조상도 다 제주 분들이에요. 제 일본 사건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분도 고시죠. 고씨죠, 그거 봐요.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해방이 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인구가 20만 명에서 한 26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두심씨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에 또 흉자까지 들어가지고 네. 돈이 없는 그 제주에 서북청년회 같은 데가 와가지고 도민들을 괴롭히면서 약탈하고 조금만 거슬리면은 빨갱이로 몰아서 다 학살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연히 이건 국가가 배보상을 해요. 실제로 그때 미군정도 공출을 많이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수익이 있는 해안가랑 수익이 별로 없는 중산간 지대랑 똑같이 공출을 받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 4.3 일단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 제주 4.3 사건이 뭐냐? 역사학계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법에 이 특별법에 제주 4.3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는가잖아요. 네. 한번 좀 보면 지금 현재 현행법이에요.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유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은 이게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좀 더 실제 있었던 사건에 좀 근접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군정기인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어떤 게? 미군정기인 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네.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 그러니까 자 그럼 그 정의를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홍준표 발언을 한번 가봅시다.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요?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얘기를 한 그리고 거죠. 4월 3일을 이렇게 그 주요한 날짜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정의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좌익 세력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또 게릴라전 한라산을 중점으로 해서 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만 탁 따가지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4.3 사건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좌익 세력의 활동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렇죠. 국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게는 15,000, 많게는 8만 명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륙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양민들은 누구 손에 죽었냐? 이거 정부 기록인데요. 78%가 국군과 서북청년회의 소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 정의가 뭐냔 말이지. 이거를 뒤에 다 없애버리고 김달삼을 중심으로 남로당 좌익 폭동의 희생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실상이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이념 논쟁으로 예. 치부를 한다는 게 너무 그렇고요. 그럼 홍준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문에. 진보 보수 갈등으로 나누기 위해서. 근데 이게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주도민들은 그만큼 한 번 더 상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앞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선거는 남의 당 표 뺏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표를 결집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저와 좀 일맥상통한 제가 늘 주장했던 거예요. 선거는 1차적으로 우리 편을 똘똘 뭉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쪽 편을 끌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4.3을 이념의 굴레를 더 씌워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편만 보고 간다는 거거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집권을 노리는. 그래서 이제 70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이거는 후보 시절에 약속하기도 한 거고 또 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4.3 사건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했었고 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데 원희룡 지사가 관련해서 라디오에 나가서 말 실수했죠. 처음 갔다고. 처음이라고. 그거 원래 제 뉴스 정면승부에서 불렀거든. 근데 까고 다른 방송 아침에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그렇게 잡는 꼴 거예요. 좋다 이건가요? 원인을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는 2006년 제주 4.3 사건 위령제고 이게 명칭이 이제 2014년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추념일은 뭐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그걸 첫 번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줬다. 아직도 제주 4.3은 유족들에게는 말하기 불편한 겁이 나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자막에. 뭐요? 그래서 정명. 정명.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정명가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봤더니 명칭을 정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사건이냐. 정명. 예. 정면 승부 아니에요? 계속. 정말 진짜 지금 이제 뭐 항쟁이냐, 사건이냐, 폭동이냐. 네. 사실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명칭이 그 사건의 의미를 또 규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광주도 처음에 사태였다가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민주화운동. 그렇죠.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과정, 정립이 됐는데 네. 제주 4.3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제주 4.3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하는 전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 그 법에 따르더라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정의는 좀 다릅니다만 명칭 자체는. 그런데도